야, 기분 괜찮니? 나 그 이후로 여기저기 장난을 치고 있는데 마크를 보면 전혀 반응이 없었어. 나 집에 왔어. 응, 저녁은 어디 있어? 그림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 말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얘들아, 엄마한테 뭐라도 말 좀 해라.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게 뭔지 넌 알잖아. 이 집의 아빠는 내 이름은? 살아야. 난 40세의 두 아이의 엄마야. 내 남편 마크는 나보다 2살 더 많아. 우리는 25살에 결혼했어요. 같은 회사 동료였죠.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연애를 했어요. 우리는 임신했을 때 결혼했고 마크 형 부탁으로 주부가 되었어요. 그는 우리가 충분히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때는 집안일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참 든든하다고 느꼈고 아들 맥스가 태어났고 2년 뒤 딸 미아가 태어났다. 그 후 내 삶은 집안일과 육아의 소용돌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처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었고 시부모님은 비행기로 1시간 넘게 사셨고 엄마가 출산을 도와주러 오셨는데도 대학을 위해 뉴욕으로 나왔다. 2번 다 돌이켜보면 오래 있을 수 없었어요. 잠시 부모님 집에 가서 출산을 했어야 했는데 그땐 마크가 집안을 관리한다는 말이 마음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어머니는 늘 힘들 때마다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동생은 그걸 모르고 엄마 말을 거부했다. 마크는 올해 중견 무역회사의 영업부장이다. 미아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마크가 맥스를 사립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맥스가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내가 잘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다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공립학교가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차이를 잘 몰랐지만 마옥는 당신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지만 기업 세계에서는 당신의 알머 모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중요한 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그것을 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갈 길입니다. 맥스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그가 이것을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딘가에 있다면 말도 안 돼요. 정말 가고 싶어. 좋은 사립학교를 직접 찾아볼게. 맥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온라인에서 찾은 다양한 사립학교와 여름, 겨울 코스를 보여줄 거야. 미아, 자기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알려달라고 부탁할 거야. 그는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부모로서 나보다 정보 수집을 더 잘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들의 교육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의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꺼냈을 때 마옥는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모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가 대답한 전부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옳았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매번 내 안에 외면당하는 느낌이 쌓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고 태어나서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지도 모르겠다. 항상 육아하느라 바쁘고 피곤해서 마크가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은 고마웠지만 그 때문에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게 되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마침내 무너지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1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서둘러 왔고 저와 2 아이를 잠시 동안 돌봐주었습니다. 가끔은 어딘가에 맡겨도 괜찮아. 넌 늘 그래왔어. 모든 걸 혼자서 벅차게 하려고 누워있다고 했지. 엄마의 위로하는 손길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래, 늘 원했어. 마크가 나한테 부탁한 일을 혼자서 이루려다 지쳐서 밤에 잠이 들기도 전에 우리가 섹스리스 커플이 되었다는 걸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커플인 걸 궁금해할 만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물론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너더 파트 오브 미는 마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바로 반박했다. 그래서 서로 스쳐가는 인생이 되더라도 내 역할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는 이제부터 빨래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빨래를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 전에는 별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냐? 내 말은 내가 스스로 빨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정말 고맙고 고맙다는 말인데 엄마 요즘 바빠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엄마 난 아빠랑 빨래하는 걸 안 좋아해. 그러고 보니 그 애는 늘 작은 냄새 변화에도 예민해서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엄마, 어느 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맥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이 별일 아니라고 코트를 벗고 거실로 이동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드물어요. 진지해 보이니까 응 아빠 얘기야.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어. 맥스가 엄마한테. 맥스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걸 얼마나 아시나요? 잘 알겠어요. 엄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엄마 들어요. 나한테 조심스럽게 진정하라고. 미아가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해서 15살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엄마의 모습에서 정말 눈치채지 못했지? 반응은 하는데 아빠는 항상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엄마 솔직히 말해 왜 우리 넷이서 한 번도 가족 휴가를 같이 가본 적이 없지. 그가 얼마나 워커홀릭인지에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 회사는 정말 그렇게 악독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지금은 학과장으로 바쁘지만 학과장이 되기 전에 매니저였을 땐 어때요? 우리 반의 아빠와 비슷한 가정 형편에 처한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은 보통 그 사람을 볼 기회가 없지만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데려가서 보충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맥스는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항상 나였습니다. 우리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은 나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름방학이나 크리스마스 연휴에 시골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방문합니다. 자동차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끔 다른 곳도 방문합니다. 볼만한 관광지도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항상 아빠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 맥스는 무책임한 건 좀 과장됐다고 했어.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아버지니까 그냥 재정적 지원일 뿐이니까 말이야. 미아와 내가 말하는 건 아빠가 실제로 엄마와 우리를 걱정하는 건지 내가 느낀 거야. 번개 맞은 것처럼 드디어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미아는 아빠 빨래 냄새가 싫기 시작했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걸 알면서도 빨래를 안 사더라도 그 냄새가 여자 향수 냄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적어도 향수 한 병을 집는다. 그것은 때때로 바뀌지만 그녀는 우리 아버지의 빨래에서 나오는 향수가 보통 맥스가 여성들이 입는 향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냄새에 민감한 미아가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 나에게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사립학교 수업을 빼먹은 것에 대해 맥스가 추가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몇 번 따라가서 아빠가 밤늦게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미아가 결국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늦게까지 일하지 않는지 알아요. 그는 오후 7시쯤에 퇴근해요.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 늦지도 않았고 그와 함께 여자가 있었다. 여자 둘이 함께 유흥가로 갔다. 더 이상 혼자서 그들을 따라갈 용기가 없었지.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소리쳤어. 그래, 그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맥스가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하다고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그 다음 일은 어른들 몫이지만 이것만 기억해줘. 미아와 나는 내 편이야. 엄마. 그 대화 이후 맥스는 다시는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줄곧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없었으니 마크와 내가 커플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회사를 쉬면서 읽던 문서를 며칠 동안이나 읽었는지 아이들이 집에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거 아니 맥스가 보지 못하도록 증거를 몸으로 가렸어. 나도 알고 싶어. 이건 아이들이 볼 일이 아니잖아. 어서 벌써 15살인 거 알잖아. 아직 안 괜찮다는 거 알겠어.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민하는 동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할 수가 없어. 마크가 집에 와서 깜짝 놀라서 증거물이 담긴 봉투를 부엌 찬장에 숨겼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어휴, 이 기분이 뭐야? 확실히 남편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심지어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인간 그럼 그게 뭐야?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이제 내 마음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글쎄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기분이 괜찮습니다. 마크의 모습이 점점 윤곽을 잃어가며 흐릿한 그림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전혀 반응하지 못함. 그 후에 많은 일들을 맥스와 미아에게서 듣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마크의 빨래 바구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세 끼만 밥을 만들어 주었는데 실패했다. 10분쯤 지나서 부모님이 다른 남자와 함께 급히 들어왔다. 미아는 과연 할머니를 우리 엄마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했는지 엄마 무슨 일이야 아사라 너무 야위었어. 엄마가 날 안아줬어. 아빠 조지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토닥여줬어. 할아버지 알았어 잘했어.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 테니까 방으로 가 안 돼 말하고 싶어. 엄마를 궁지로 몰아넣은 아빠에게 직접 말해요. 엄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엄마가 고장 났어요. 고장났어요. 아버지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지. 응 맥스 살아. 무슨 소리야. 아빠가 살그머니 오늘 저녁 몇 인분 만들었냐고 물으셨어. 뭔 소리야. 우리 셋이니까 3인분 만들었어. 아 안 그랬어. 아직 밥은 안 드셨어요. 아빠 당장 뭐 좀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엄마가 저를 붙잡으셨어요. 아니 살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먹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얘기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어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다. 희미한 회색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다. 아이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냈다. 아빠가 내 앞에 낯선 봉투를 펄럭였다. 탐정사무소아 너도 그걸 잊었구나. 우리 어머니는 슬퍼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왜 그토록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저기 남편이 있어요. 마크 그림자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 무슨 소리야. 그림자 사라가 나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내 귀에 들어왔어. 엄마는 엄마가 고장나서 더 이상 너를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했어. 응 사라 장난은 그만둬. 내가 맞는지 알지. 그림자가 갑자기 내 옷깃을 잡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 멀리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만해요 아빠. 엄마 눈을 보세요. 사라 마크. 놓으세요. 아빠가 저를 그림자에서 끌어내셨고 부모님은 엄마가 이해하지 못할 단어로 그림자를 포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맥스가 내 어깨를 잡고 내 눈을 쳐다보며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연락했지. 그래 넌 아빠의 외도를 참을 수 없었고 이제는 그 사람을 볼 수도 없다고 했어. 사실이 아니야. 맥스 마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 그렇지? 내 표정을 보고 그림자 속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맥스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이제 알겠구나 뒤 아빠. 그게 무슨 일인지. 그동안 그림자가 천천히 땅에 가라앉았어. 시간 미아가 태블릿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보이시나요? 미아 저쪽 준비됐나요? 그 목소리는 시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안녕 다니엘 꽤 오랜만이에요. 안녕 조지 저는 그랬어요. 거기 가서 제대로 만나길 바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당신 아내가 마크에게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던 건 이해해요. 그녀는 아들에 너무 푹 빠져 있었어요. 마크 태블릿을 뚫고 나올 만큼 큰 목소리가 아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향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당신 사건의 증거 사본을 받았어요. 사라 아빠에게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당신이 여름에 미국을 방문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제가 닥쳤다고 믿으시죠? 휠 우리가 당신을 비난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세러가 항상 당신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이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도울 수 없어두며 세러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올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문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문제를 여기서 처리해도 될까요? 아들이 이 말을 들은 후에는 확실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직장 동료 애슐리와 10년 동안 눈에 띄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직장에서 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사라에게 계속 집에 있으라고 해서 그녀가 옛 동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은 자유롭게 정사를 즐겼다. 10년 동안 애슐리는 당신이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했을 때 그녀는 25살이었고 이제 그녀도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도 책임이 있지만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고 당신은 그녀 인생 최고의 10년을 낭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우리는 그 부분은 못 들었는데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된 것 같구나. 마크난 그림자가 떨리는 걸 느껴서 조지가 사라를 위해 주선한 변호사 조셉이 절차를 시작했고 법원 서류가 이미 손에 들어와서 작성하고 서명했어. 가능한 한 빨리 당신과 예실이가 사라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한 푼도 가지고 도망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문서를 봤을 때, 마크가 당신의 문서를 봤을 때 알 수는 없나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게 누구 잘못이라고 병원에 계신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외도를 계속한 것에 대해 제 자신을 때리고 싶습니다. 감히 내 앞에 서서 매일 병원 침대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내 엄마는 자기가 잘못 자랐다고 울지만 아빠는 내 부모니까 사람들이 부모 보살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바로 나를 도와줘야 해. 넌 아직 너무 순진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내 보살핌이 필요 없을 거야. 우리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끊으면 안 돼요. 당신은 외동아들이라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남기려고 했던 작은 유산은 맥스와 미아에게 갈 거예요. 대신 저를 충분히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끊을게요, 조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태블릿 영상과 음성이 끊겼어요. 이혼에 대해 논의하자 그들과 함께 온 남자는 변호사인 조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이혼할 의향이 있지만 우리는 새 식구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서명이 필요합니다. 공식화는 제대로 해. 남편이 죽어도 서류를 제출해야 해. 우리는 죽었지 않아. 그래, 이게 진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알게 된 사실이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크도 죽었고 그 사람도 그랬어. 날이 갈수록 내 마음 속에 마크의 사건과 그의 빈번한 부재가 그가 죽었다는 생각으로 대체된 이후로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아마도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나는 그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막연한 그림자는 물론 나중에 상담을 해보니 알 수 있어서 지금의 삶에 모순이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두 아이와 함께 생명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뿐 애슐리를 현장에 초대하지 않았다. 부모님과 시부모님 사이에서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아버지의 여주인을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 무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미아는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에 문제는 전적으로 조저프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예실이 결심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가 계속해서 언젠가 결혼하겠다고 말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0년은 너무 길었다. 그래도 나는 그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악화된 내 상태에 대해 마크는 항상 그의 아내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차갑게 대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마크는 항상 나를 가족에서 배제하는 차가운 여자로 묘사했다. 그에 대한 연민은 사랑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보니 나는 그에게 속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조셉 아내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지급하고 퀘스트도 하나 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때가 올까봐 제가 그의 말을 녹음해 두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혼 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눈이 완전히 떴다. 그 사람과 헤어진다. 그녀는 사무실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탄탄한 실력을 갖춘 사람. 증거가 잘 정리되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로 변했다. 종점은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예실이까지 바뀌었고 결국 둘 다 회사를 떠났지만 상황이 다소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단순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실이가 이 문제로 마억을 고소한다고 밝힌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이혼할 수 없는 냉정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여름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오지 말라고 울면서 나한테 온 거였어? 아내의 상태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 애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분명히 한 뒤 자진 사퇴했고 사과문과 함께 위자료를 한꺼번에 지불해줬어. 결과적으로 마옥도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회사에는 법적인 문제를 가져온 직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 위자료와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는 처음에는 그의 부모가 부담했습니다. 계획은 나중에 마억의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개인 저축 판매하고 그의 나이와 이전 관리직을 고려할 때 월 수입에서 꾸준히 그가 지금 어떤 종류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것은 내가 마크를 만난 날 바로 내가 입학하게 된 다음 날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전학하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 딱 고등학교 입시 시기니까 어쨌든 우리는 모두 헤어져야 할 텐데 친구들과 떨어져 있는 게 좀 아쉽지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그 사람과 함께 아이들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 나는 아직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 주변의 문제에 원인이 없으면 조금 나아지면 큰 차이가 난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진지하게 일할 생각이다.